예, 80초 영상을 봤는데 대단하네요. 일단 예, 그 규모도 사실 저도 토요일날 잠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아내가 근무 야근이어서 제가 하루 종일 애를 봐야 돼서 뭐 나갈 수가 없었는데 전 너무 궁금해가지고 좀 취재도 하고 어떤 분위기인지,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 애를 잠깐 맡기고 밤에 나갔다 왔는데 이게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검찰 개혁이 좀 잘 됐으면 하는 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번 코너는 한 주간의 핫한 키워드를 확인해보는 이경락의 주간 키워드입니다. 자, 이경락 박사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확하게 비플라이 소프트 빅데이터 팀장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예, 빅데이터, 우리 또 빅데이터 사랑합니다. 이제는 빅데이터로 여론을 읽을 수 있다는 것들이 많이 통설이 되면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짧게 이거 지금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아무래도 이제 핫한 주제를 찾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그 네티즌들이나 혹은 뉴스 이용자들이 많이 찾는 채널들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네이버를 통해서 뉴스를 검색을 하고 있고, 그게 다시 여론에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랭킹 뉴스가 이런 제도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많이 본 기사, 그리고 또 댓글이 많은 거, 그리고 공감이 많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랭킹이 나눠지는데, 그걸 데일리로 이렇게 수집을 해서 일주일간 일주일간 총 150개 정도의 기사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150개를 수집을 해서 거기서 다시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주요 키워드들이 많이 나왔는지 그 빈도 중심으로 TF-IDF를 보죠. 기사 안에서 빈도가 잦은 그렇죠. 그 단어들이, 그리고 네. 또 그게 어떤 의미가, 단순히 빈도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런 걸 보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키워드들이 이제 뭐 첫 번째로 가장 많이 그 영향력이 있었던 게 뭐 태풍, 그리고 뭐 검찰, 장관, 집회, 뭐 사건, 어머니, 일본 대통령, 조국 경찰, 뭐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있나요, 혹시? 한번 보시죠. 자, 지난주에 그 가장 핫했던 키워드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은 1번 태풍, 네, 검찰, 장관은 뭐 당연히 조국 장관이겠고, 네, 조국 장관이죠. 집회, 사건, 어머니는 뭐죠? 어머니가 이제 그 조민 씨가 어머니 관련된 조민 씨, 정경심 교수를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또 다른 기사에서도 예를 들어서 조금씩 뭐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그 범죄자의 춘재 씨 어머니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네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핵심으로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쨌든 여전히 뭐 태풍은 일단 뭐 바짝 왔다가 한번 나간 거니까 그렇다 치고, 전체적으로 뭐 이 조국 장관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그러면 뭔가 핵심적인 사건을 뭘로 뽑을 수 있을까 해서 한 5가지 이슈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슈를 5가지로 나누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방금도 이제 말씀을 하신 것처럼 태풍 미탁의 뭐 예방 대책이나 뭐 피해 상황, 그리고 또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 수사, 그런 검찰 조사 같은 것들, 그리고 서초동과 광화문 그 집회의 새 대결 같은 것들, 그리고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추가 범죄가 확인된 내용, 그리고 조국 장관과 관련된 조민 씨 인터뷰, 이런 것들을 크게 5가지 핵심 주요 이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어쨌든 지금 3번, 4번, 5번을 한번 보는 거죠. 네네. 서초동과 광화문 집회, 그리고 화성 연쇄살인 사건, 그리고 조민 씨 인터뷰, 이렇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뭐 그림을 볼까요? 어떤 키워드가 나왔죠? 광화문과 서초동 집회 관련해서. 저게 뭔가 있어 보여요. 있어 보여. 이게 아무래도 이제 집회 관련된 것을. 그러니까 집회인 거죠, 집회. 네, 저거는 이제 집회라는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모은 그 댓글들에서 이제 나온 내용들인데. 댓글에서 나온 키워드인가요? 네, 댓글에서 나온 키워드들입니다. 그러니까 네티즌 민심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저기서 이제 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어떤 어휘를 썼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이제 느낌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아무래도 집회라고 하더라도 핵심적인 거는, 쟁점은 조국 장관을 뭐 퇴진해야 되느냐, 혹은 보호해야 되는, 수호해야 되느냐, 뭐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댓글이라는 게 굉장히 좀 날것의 민심, 혹은 좀 과장되어 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특히나 네이버 댓글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좀 극우적 성향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조국 장관을 비하하는 레노람불이나 혹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대체로 이제 그 네이버 댓글이 현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늘 들어가 있는 게 거의 빨갱이가 아직도 들어가 있고 좌파 이런 식으로 그런 좀 부정적인 단어들이 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가운데는 조국의 가운데 있고 네. 그 위에 국민이 거의 비슷한 크기로 네, 이게 네. 빈도 크기가 거의 빈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집회, 이제 내란 대통령, 검찰, 사람인데 이제 사이드에 보면은 왼쪽 사이드에는 빨갱이, 범죄자, 쓰레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네. 오른쪽에는 뭐 촛불, 탄핵, 지지 뭐 이런 것들이 있네. 문재인, 노무현도 있고 어떤 지금 그 우리 그 네티즌들이 어떤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진보 보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봤고요. 이제 뭐 의미 연결망을 좀 봐볼까요? 네. 이제 일단 뭐 집회의 의미 연결망 요게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국민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잘 보이시나요? 저는 잘 안 보이는데 한번 네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네. 가운데 이제 국민인데 여러 가지 이 안에서의 의미가 네트워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담론들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중심에는 국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쪽이든 저쪽 진영이든 사실 이것은 국민의 뜻이다라는 것들을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서초동이든 광화문이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지금 네, 이런 거를 강조를 하고 있는 네, 거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자세히 보려고 했던 거에 그럼 집회라고 했을 때 서초동 집회에 대해서는 네티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는 네티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걸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먼저 서초동 집회를 먼저 볼까요? 그러면 네. 저거는 이제 다 합친 거죠. 전부 네, 다 저 집회라는 서초동과 걸 합친 그걸 거고. 광화문 합친 거고. 그 중에 그 다음으로 이제 서초동을 한번 분리를 해내봤습니다. 서초동 집회 한번 표를 볼까요? 분리가 요게 야, 서초동 광화문부터 봐야겠네요. 예. 광화문 방금 지나간 게 광화문 집회. 네. 먼저 다시 요게- 사초도 나왔습니다. 예. 요게 서초동 아닌가요? 네, 서초동 집회인데 사실 저 데이터가 예. 그 토요일 날 집회는 반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아, 그 그래요? 금요일까지여가지고 예, 예, 예. 사실 그렇긴 한데 서초동 집회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한 것들이 가장 핵심적이니까 조국 장관과 연결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요 아무래도 서초동 집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촛불 시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끌었던 그 촛불 시위에 대한 것들, 그것과 이미지가 축적되는 그런 것들이 많았고, 다만 이제 서초동 시위에 대해서도 검찰개혁 시위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뭐 내란 아니냐, 뭐 내란 이런 식의 아니냐. 이런 식의 좀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서초동의 오른쪽에는 촛불이 있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촛불이 있으니까 서초동의 집회는 촛불 집회 제2의 제3의 촛불 집회다라는 어떤 그런 연결망이 있었고 그러면 광화문 집회는 지금 어떤지 한번 봐볼까요? 광화문 집회 네, 광화문 집회도 그 여전히 촛불 민심이나 이런 것들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좀 여기선 차이가 있는 것들이 광화문 집회 같은 경우에는 그 아주 뚜렷하진 않지만 동원이라는 의미들이 좀 부각이 됐습니다. 광화문 집회에서 동원이 된 몇 명이 동원됐느냐, 뭐 돈을 네. 얼마 받았느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어요. 일단 그게 담론으로 예. 만들었다는 거고 그리고 단순히 뭐 광화문 집회도 뭐 내란이나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선동, 내란 선동까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 선동이라고 할 때에는 어떤 눈에 띄는 개인적인 주체, 그러니까 조직에 대한 주체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서초동 집회 같은 경우에는 내란이라고 했지만 누가 뭐 뒤에서 조종했다 뭐 이런 식의 동원 주체가 나오지 않았었지만 광화문 같은 경우에는 동원이라는 표현들도 많이 나오고 여기서는 무언가에 선동당하고 동원당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인식이 좀 많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많이 본 뉴스, 뭐 랭킹 뉴스라든지 네이버에 있는 거에 댓글들, 그렇습니다. 그 네티즌의 댓글들을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 네티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를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이걸 여론이라고 생각하면 좀 위험합니다. 예, 사실은. 여론이라고 생각하면 위험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네, 방향성이나 방향성에 뭐 대해서 그런 하는 것들을 거죠. 알 수가 있는 네. 거죠. 그러면 뭐 검색 결과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떤 네. 것들을 검색을 했는지 한번 봐볼까요? 네, 이게 좀 검색 결과도 좀 재미있는 게, 일단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에서 그 조국 수호와 조국 사퇴,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검색 결과가 저거 어떻게 지금 나오는 걸 봤습니다. 빨간 게 뭐죠? 예, 빨간색이 조국 사퇴에 대한 그 내용들입니다. 아, 저게 그러니까 집회, 검색어예요. 광화문, 네. 광화문 집회가 열렸을 때 네, 급격하게 10월, 치솟았군요. 10월 3일이기 때문에 아. 가장 그 탑을 찍고 있는 피크에 있는 것들이 10월 3일이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조국 사퇴가 훨씬 높고 전체적으로 많고 조국 수호는 적은 것 같다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해가 아닌가요? 저렇게 보면 저렇게도 딱 그렇게 보이죠. 예, 근데 예. 그런데 실제로 그 네이버뿐만 아니라 구글을 보게 되면 오히려 현상이 역전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저 방금 그 네이버 데이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음모론자라면 야 이거 누군가가 너무 이제 조국 사퇴를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만들었다. 계속 치고 있는 거 아니야? 매크로 돌리는 거 아니야? 매크로랑 쿼리 조작은 좀 다른 건데, 아, 예, 그러니까 예. 얘 쿼리를 조작을 해서 이게 검색어를 조작할 수 있는 또 기법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쿼리 조작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조국 사퇴를 계속 한 거냐 이런 음모론도 가능한데 실제로 그 구글 트렌드를 보면 또 정반대의 결과가 지금 나와요. 화면에 나와 있는 게 네. 구글 트렌드인데 네, 구글 보면은 조국 수호가 훨씬 많아요. 파란색이 조국 수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렇게 봤을 때에는 파란색 조국 수호가 거의 한 2배 가깝게 더 많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주말 시위를 하면서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지역별로도 좀 뭐가 차이가 있다면서요? 네, 여기서도 이제 좀 재밌는 차이가 보여지는데, 왜냐면 이제 파란색은 조국 수호가 더 많이 얘기되는 곳, 빨간 데에는 조국 사태를 더 많이 검색을 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게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와. 그렇게 보게 되면 아무래도 호남 쪽이 조금 더 진하거든요. 이제 TV 화면이 더 좋으신 분들은 잘 보시겠지만 그 호남 쪽은 더 짙게 파란색으로 조국 수호를 얘기하고 있고 아무래도 대구 경북 지역은 좀 그런 그 성향 때문에 그 조국 사태가 그러니까 붉은색이 더 많이 검색되는 그런 지역적 차이를 근데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조국 수호가 더 많이 이제 나왔네요. 네네, 이거는 구글 계속 트렌드. 말씀드리지만은 네티즌 그 네이버에 달린 그 네티즌 저거는 이제 구글 트렌드니까 구글 네이버가 트렌드예요, 아니죠. 이거는? 아, 예. 예. 그러니까 예전에 지난 미국 대선에서도 이제 구글 트렌드로 그렇죠. 예측을 했듯이 예측을 했죠. 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쿼리 조작에 대한 것들이 아직까지 좀 의심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좀 평준화되어 있는 그런 검색어는 구글 검색어에서 좀 많이 나옵니다. 호남이 강력하게 조국 수호를 외치는 게 굉장히 흥미롭네요. 사실은 저거는 기사도 나왔어요. 네. 왜 호남은 조국 수호를 그렇죠. 하나 이렇게 그런 기사도 분석 기사도 나왔는데 어쨌든 굉장히 조국 장관은 사실은 뭐 직접적으로 사실 PK잖아요, 소위 네, 말하는. 그렇죠. 네. 근데 오히려 호남이 더 네. 똘똘 뭉쳐서 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민주당의 지지세가 많이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좀 어떤가요? 네, 조국 장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국 아무래도 장관? 예, 방금 이제 조국 수호랑 조국 사태 얘기를 했다 보니까 지금 제가 뭐 검색어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다 모든 이슈들이 조국 장관을 중심으로 이제 벌어지고 있어서 제가 한번 그 랭킹 뉴스에서 댓글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총 4,948개의 댓글을 좀 가지고 확인을 해봤었는데, 예. 그 이제 다음으로 이제 그림이 나오겠지만, 조국 장관과 관련돼서 검찰 개혁이라는 것들 이게 가장 지금 의미 있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조국 장관 그리고 검찰 개혁 연결되었으니까 이거 조국 장관에 대해 검찰 개혁의 최적임자다 뭐 이런 식의 담론이냐? 근데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본 결과 이제 댓글 관련 중에서 이 6,409개 정도의 공감이 있는 댓글을 확인해 봤더니 이게 왜 이제 검찰 개혁이랑 조국 장관이 묶였나 봤더니 그 내용이 그랬습니다. 현 법무장관의 구속이야말로 검찰 개혁의 시작이다. 뭐 이런 식의 또 부정적인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조국과 검찰과 개혁이 있는데 네네. 그거를 긍정적으로도 보지만은 조국 구속해야지 검찰 개혁이다라는 네, 그런 것도 있었다라는 식의, 거죠. 예, 그게 좀 공감이 많은 댓글로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네이버 댓글의 특성상 이제 여당 비판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민 씨, 조국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뭐 인터뷰가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네티즌들의 그거 반응도 좀 궁금한데 일단 그 뉴스공장, TBS 징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왔던 조민 씨 인터뷰 일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울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제는 꼭 이겨내자고 매일 다짐하고 있습니다. 괴롭죠. 예, 괴롭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본인이 기소되고 대학원이나 대학 입학 취소되고 그래서 본인이 고졸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정말 억울하죠. 제 인생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30의 의사가 못 되면 40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 인터뷰면 부모님과 상의해야 되는 것 같은데 부모님께 인터뷰한다고 알리셨습니까? 제가 아버지한테 인터뷰를 한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반대가 굉장히 심하셔서 오늘은 물어보지 않고 그냥 왔습니다. 어머니는 본인이 처한 상황 관련해서 아버지한테는 뭐라고 하십니까? 본인은 괜찮으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본인까지 만약에 기소가 되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평범한 학생이 아닌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저도 법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할 것이고 제 삶도 이제 새로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예, 인터뷰를 들어봤는데요. 일단 그 조민 씨 인터뷰가 좀 화제도 되기도 했지만은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네. 지금 수사 중인 사람을 이렇게 뭐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네. 화제의 인터뷰였고 네. 그래서 네티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진 것이니까 네.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키워드가 좀 어떻게 나왔나요? 네, 그 뉴스가 이제 중요 뉴스로 네이버에도 예. 이제 랭킹에 올라갔던 뉴스이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 네티즌들의 반응들, 그러니까 네이버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래도 어머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국 가족, 그러니까 조민 씨 가족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응원을 한다는 내용들 그런 것들도 있고, 뭐 그 문제가 있다 이런 수사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들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뭐 그 조민 씨를 정유라 씨랑 연결시키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거짓이라는 식의 그런 어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다, 뭐 허위다라는 것들이 좀 그런 것들이 키워드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조도 그렇고. 예, 보니까 이게 가운데 보면은 큰 글자들은 대부분 중립적인 단어예요. 조국, 가족, 뭐 엄마, 뭐 조민, 사람 이런 거는. 근데 이제 네네. 사이드에 있는 것들은 어떤 정치적 성향들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리네요. 여기서 네, 이제 그렇습니다. 정유라가 이제 네. 나오는 것도 있고 거짓말이라는 단어도 있지만은 응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객관적인 서술을 하는 거. 왜냐하면 상황에 대해서 서술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어느 그런 댓글에서든 다 들어가 있겠죠. 가족 그 장관이나 가족이란 것들은 들어가 있고, 사람 같은 경우도 사실 거의 대명사처럼 씁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저런 사람이 있나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선 큰 의미를 두기 어렵지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중간 정도 크기의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그런 조민 씨와 관련된 평가나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네이버에 있는 그 댓글들의 특성상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좀 편견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또 다른 키워드 주목하면 키워드로 볼 만한 게 있나요? 네, 아까 초기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예. 네, 그런 것도 이제 범인이 특정되면서 이제 주요 이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것과 관련된 이슈 그 키워드들은 저렇게 나왔는데 지금 뭐 되게 의아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 일단 예. 사형 뭐 이런 것들이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사형 밑에 악마라는 네. 글자가 굉장히 눈에 띄네요. 일단 예. 네티즌들이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감정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감정적이고 직접적인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춘재를 그 사형시켜야 된다라는 것들, 그리고 범죄 욕설도 많이 있고 살인마, 뭐 악마 이런 식으로 이제 그를 표방을 하는 것들, 그리고 실제 그 사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에 대한 것들, 이론적, 그러니까 좀 이성적인 접근에서 공소시효 폐지나 이런 잘못했으면 또 못 잡을 뻔했다, 풀어줬으면 어떨 뻔했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또 의아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여론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데이터 해석에서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게, 저기 조국 장관 후보가 그러게요. 갑자기 되게 큰 걸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뜬금없네요. 굉장히. 네, 예. 굉장히 뜬금없는데 그 특히나 포털 사이트 댓글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뜬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 정책을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댓글에 매일
문재인 뭐 재앙이란 뭐 이런 식으로 문재양 뭐 이런 식의 거니까. 온다거나 하는 건데 이번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이춘재의 그런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비난하는 걸로 뭐 조국은 뭐 잘다냐 아니면 조국 수사를 해달라는 하는 전혀 맥락에 없는 것들이 굉장히 댓글로 많이 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건지 알겠어요. 네, 예. 뭐가 하나가 이슈가 되면 그러니까 네티즌들 우르르 몰려들어서 나 몰라 딴 건 상관없고 무조건 조국 얘기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있는 좀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지난주보다는 훨씬 좀 정돈된 느낌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좀 방법론이 좀 예, 정리가 지난주에는 되다 솔직히 약간 저희도 너무 준비가 안 되고 정신이 없어서 좀 미흡했었는데 오늘은 좀 정돈이 된 느낌이고 다음 주에는 더 정돈되고 좀 이렇게 알찬 내용으로 한번 준비를 해주셨으면 또 재밌는 내용도 좀 재밌는 같이 내용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실험을 한번 해보죠. 아직 발전해 나가는 단계니까. 연예인 얘기도 할 연예인 수도 있고. 얘기 연예인 얘기 좋아합니다. 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주경락의 주간 키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